네, 안녕하세요. 아침 공부 이찬영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읽고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기드림의 G에 해당되는 Going Neutro, 요즘 옛날 뉴트로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내용을 세 번째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유년 시절에 신던 추억의 운동화가 10대들의 패션 이템이 되고 촌스러워 보이는 빅로고 디자인의 티셔츠가 젊은이들에게 인기다. 출시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복고 음료와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디자인의 가전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럭셔리식의 브랜드는 최첨단 스마트워치에 맞서 50년도 더 된 구 모델을 복각하고 있다. 복고의 열기가 뜨겁다. 복고는 수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트렌드이지만 이번 복고는 중장년층이 아닌 1020 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복고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이를 돌아온 복고, 레트로가 아니라 새로운 복고, 뉴트로라고 명명한다. 레트로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난날의 향수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뉴트로는 과거를 모르는 1020 세대들에게 옛것에서 찾은 신선함으로 승부한다. 뉴트로 감성을 찾는 밀레니엄 세대는 모자람이 주는 충족감, 불안전함이 갖는 미학의 매력을 느끼며 낡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정신적 충족감을 얻는다. 뉴트로는 기업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자사만의 독창성과 전통성, 즉 오리지널리티와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사물의 이야기인 이 스토리를 들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과 브랜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축적, 아카이빙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뉴트로는 과거라는 이름에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설렘이다. 그래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미학적 감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뉴트로는 단지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책의 이번 챕터의 키워드는 새로운 복고, 뉴트로라고 하는데요. 뉴트로는 합성어죠. 뉴에다가 그 다음에 레트로가 복고라는 뜻인데요. 두 개가 합성되어서 이렇게 뉴트로라고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즉 새로운 복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를 그림에서와 같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트로는 단순한 복고를 말하죠. 과거의 단순한 재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구 포인트가 노스텔지어, 향수, 친밀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타겟은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말하는 대신에 이 뉴트로는 새로운 복고라고 얘기하고 그 의미는 익숙하지 않은 옛것, 소구 포인트는 새로운 콘텐츠, 아날로그 감성, 참신함 이런 것을 무기로 10대와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의 예로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그 베이징의 출리 치판 꽁스 출리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당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두에 들어가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재밌네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Do not welcome, 不欢迎.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되어 있죠. 뭔가 처음부터 색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마치 옛날에 그 직공식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80년대, 90년대 그런 때쯤에 있음직한 그러한 그 식당 기자재들이 보입니다. 의자도요, 이런 의자 낯설지 않죠? 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의자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겁니다. 또 가게 내부 모습을 보면 그 메뉴판이 계산대 위에 있는데 메뉴 자체가 옛날 그런 식당에서 먹음직한 그러한 메뉴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손잡이가 돋보이는 라디오가 있고요. 다이얼식 레드 전화기 그런 것들이 어떤 식당의 뉴트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보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 남녀 공용이다,
네, 이 부분도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색다르죠. 낯설죠. 그리고 화장실 안에도 보면 무슨 걸레 빨기 안성맞춤인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도 이색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색적인 게 아닌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옛날 모습이 색다르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곳에 찾아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런 용도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이제 밥도 먹는데요. 메뉴도 보면은 이러한 닭발인가요? 닭발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접시나 모든 그 식자재 도구들도 옛날 그대로 그 아빠 엄마들이 썼음직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가 볼만 하겠네요. 밑에 제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현상을 이제 레트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촌스럽고 불편한 옛것을 현재에 재현하는 풍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무조건적인 재현,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현재의 미학적 감성에 대한 해석을 거쳐서 새로운 복고, 뉴트로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제 현재의 풍요에 대한 상대적 핍절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부터 기인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와비사비라고 해요. 와사비가 아니라 일본 말인데 이 와비라는 말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덜 완벽하지만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고요. 사비라는 뜻은 낡고 불편하지만 한적한 삶 속에서 정취를 느끼는 미의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전통적, 문화적 전통 미의식 또는 미적 관념의 하나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공표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주목받는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자람이 주는 충족감, 불완전함이 갖는 이 미학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낡고 흠집이 난 것, 또 손때 묻고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내게 어떤 정신적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경향이 커진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과거 체험 현상의 이면에는 현재의 안락에 대한 의도적 반성 경향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바로 전 세대 장년들의 이런 불편한 삶의 단면들을 좀 체험하면서 단순히 신기한 것 이상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경험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식당을 나선 후에 그 올라탄 마오마, 중국에서는 이제 마오마를 BMW라고 하는데요. 이 마오마에서 최소한 자신들이 이렇게 누리는 호사스러운 삶이 부모 세대의 피땀과 연결돼 있음을 깨닫지 않을까, 그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뉴트로 현상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려면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복고가 만약에 유행이라고 사불의 과자 아시죠? 옛날 1975년에 처음에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사불의 과자를 아주 맛있게 귀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씩 하나를 먹었는데 꽤 오랜 시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한 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복고가 유행이다 해서 단순 복고로 돌아가서 옛날 크기 그대로 가격대로 출시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레트로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사실 하듯이 가격도 현재 맞게 올린 상태에서 알맹이 크기를 줄이고 또 소분해서 부분 포장을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양을 줄이고 또 재료와 맛은 현재에 맞도록 또 미세하게 조정하고 고급화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지혜롭게 뉴트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불에라는 그 감성을, 그 맛을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뉴트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헤리티지를 담아낸 독특한
이스토리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스토리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서 소비의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토리도 이제 이 책에서 처음 나온 신조어인데요.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뜻하는 말로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에서 변형해서 이제 이스토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물건만의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토리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세월 동안 성실한 그 자료의 장기적, 체계적 보존, 발굴들이 이제 이스토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이 기록은 단순한 이스토리 도출 효과 외에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함으로써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비즈니스도 똑같죠. 이 기록,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정보들과 노하우들을 잘 기록하는 이 습관은 현재를 우선 살리고요. 또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과거의 자신의 이스토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헤리티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자산이 되고 또 그 자산이 특정한 경향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게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고 그 사람만의 메시지가 돼서 부가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도구에 좋은 기록의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259쪽에 나옵니다. 뉴트로는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이다. 본질은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재현이 아니라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좀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하는 운명에 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쌓았던 과거의 재산들이 오늘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재현되고 복구되어 가지고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재반복은 의미가 없는 거죠. 뉴트로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뉴트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필환경시대 그린 서바이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부 이찬영이었습니다.